직원이 과도한 비용에 대한 임금을 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했다. 이런 경우 사용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었는지 따져보시는 게 사업주한테 제일 급선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사내에서 따지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를 찾아오셔서 저희 같은 이제 노무사에게 내가 체불임금이 있는지, 줘야 되는데 안 줬던 금품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 취업 규칙이나 뭐 어떤 관례에서 주던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에 없어도 우리 회사 사규에 주기로 했던 거면 줘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은 받아갔다라는 어떤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 달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은 주셔야 됩니다. 비용 지급 청구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면은 사용자는 줘야 되는 상황이 항상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인사 담당자지만 이전 인사 담당자는 주었다면 그런 부분도 다 꼼꼼히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급여 지급 대장 같은 것도 다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직원분들이 임금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예리하게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 한 몰라서 못 준 거는 노동부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셔도 돼요. 또는 나는 아무리 법 검토를 해봐도 안 줘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노동청에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에 갔다고 해서 바로 뭐 막대한 처벌이 내려져서 벌금이 부과되는 거는 아니고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런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사법경찰관인 감독관이 검토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빨리 하면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종결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감독관이 근로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꼭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업주분들께서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편만 든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저희 노동법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근로자가 의뢰인이면 노동법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법 해석을 의뢰하시면 저희는 법대로 혹은 뭐 어떤 규정이나 관행 같은 것들을 해석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의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급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다 처벌 대상도 아니시고 지급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사업장 그 어떤 경영활동의 원활성을 위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들이 저희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 인사노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선임해서 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어떤 때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법리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감독관이나 우리 직원, 퇴사한 직원을 대응할 수가 없을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할 때거든요. 비용과 기간이 너무 길어서 청구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사업장 입장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노무사 검토를 받아서 노무사가 3개년치면 3개년치, 4개년치면 4개년치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시고요. 처벌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5년 동안의 체불 금품 내역을 다 뽑아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사업주가 직접 준비를 잘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경험상으로는 노무사를 꼭 선임하세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검토는 꼭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동사건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관에 대응하는 스킬이나 자료를 검토하는 스킬 또는 어떻게 해야 적정선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는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하루치가 빠진 것 같다고 진정을 제기한 직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관님하고 행정해석에 대해서 하루 이틀 동안
상의를 하곤 했었어요. 저는 이제 사용자를 대리해서 이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가 알고 있는 행정해석상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관님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행정해석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조합을 해서 법 취지를 생각하면 주휴수당 하루치는 줘야 될 것 같다.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7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하루를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 어떤 행정해석을 보니까 근로계약서에서 만약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돼 있다는 식으로 써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미달하면 근로계약서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법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감독관이랑 조율을 해서 사업주의 의문을 해소를 해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때그때 감독관님하고 조율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감독관하고 좀 사이좋게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노무사도 선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분의 오해도 해소할 수 있고 사용자의 모르던 부분들 설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무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분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동청 접수가 되면 웬만한 소액이고 직원과 관계가 좋았다면 직접 하세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어렵고 금액이 좀 크다 하면 노무사 꼭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무사가 뭐 비용을 크게 줄여드린다고 약속할 수도 없고 근로자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의문을 좀 해소해 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경험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특히나 비용이 과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노무법인 헤드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